네, 안녕하세요. 정서TV입니다. 네, 오늘은 한파 대비를 위해서 수도랑 계량기를 동파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고요. 수도 배관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탁실이 보통 북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실이 좀 제일 먼저 동파가 되는 편이죠. 그래서 햇볕이 들어오는 남향 쪽 베란다는 괜찮은데 세탁실은 보통 북향이라서 춥기 때문에 동파가 좀 빨리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보온재로 쌓아놨죠. 요런 식으로 보온재로 쌓아놓으면은 쌓아놓은 부분은 괜찮은데 이 수도꼭지 대가리 쪽이 얼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가리는 만약에 외벽에 있는 수도를 사용을 안 하실 거면은 요런 식으로 아예 쌓아놓는 제품도 팔더라고요. 요런 것도 구매를 하시면은 요렇게 포장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수도 동파 방지 열선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철물점에 가셔도 이 열선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무거나 사시는 것보다는 좀 안전 인증돼 있는 제품을 사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이거는 전기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말아가지고 얘가 동파되지 않게끔 하는 것인데 얘가 방수가 이렇게 잘 되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겹으로 해 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줄씩 감아 놓는 건 상관없는데 감으시다가 두 겹이 이렇게 겹쳐지게 감으시면은 그 겹쳐진 데가 뜨거워지면서 이게 이제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그 겹으로 감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품을 임의로 절단하시거나 임의로 연결하시면은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있죠. 방수형이 아니기 때문에 비 또는 눈에 젖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온도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사이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5도 이상 올라가면은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전기세를 좀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온도 감지 센서가 있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은 전기세를 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장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고정을 좀 잘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서로 이제 겹쳐가지고 장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저는 지금 설치할 건 아니고 설명만 잠깐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장착을 하는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겹쳐지게 하시면은 얘도 뜨겁고 얘도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 화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센서기가 달린 걸로 장착을 하셔야 영상 5도로 됐을 때 얘가 작동을 멈추고 화재도 안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들도 이제 난연성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센서도 달렸고 난연성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화재에 좀 더 안전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타이머를 이용해서 열풍기를 같이 이제 이용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위쪽에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이거 사용법 영상이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도 있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온오프가 되는 24시간 이렇게 15분 간격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원하는 시간대로 설정을 해놓고 콘센트에 꼽아서 돌려주시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열풍기를 달아서 세탁실이 이제 너무 춥다 싶으시면은 이제 밤에 한 번씩 돌아가게끔 해놓으면 동파도 안 되고 괜찮을 건데 너무 자주 돌리시면은 또 거기가 뜨거워지면서 이제 외부와 그 실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로가 생겨갖고 거기에 곰팡이가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자주 돌리시지는 마시고요. 적당하게 동파가 안 될 정도로만 돌리시면은 요걸로도 괜찮게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자, 이렇게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물론 그 다음에 열풍기 연결하실 때 열풍기도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걸 연결하시면 전력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리셋이 되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온오프 되어 있는 제품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타이머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은 이렇게 디지털로 입력을 하시면은 얼마간의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벽면에 2구를 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거 보시면 여기 회전형 디지털 타이머가 하나 더 있죠. 일반 요런 방식도 있고 요런 방식도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얘가 이제 회전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런 IoT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어플이랑 연동시켜 가지고
어플에서 타이머를 온오프 또는 조정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방식은 어쨌든 여기 연결되는 거는 디지털식으로는 안 되고 기기식으로 된 것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제품도 제가 갖고 있는 타이머 콘센트인데요. 제가 마트에서 샀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요것도 15분 간격으로 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사용을 하실 때 요런 열풍기 같은 거는 인터넷에 2, 3만 원에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계식으로 온오프를 하는 이런 장치를 사셔야 돼요. 디지털로 되어 있는 뭐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걸 사시면은 이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리셋이 돼 버려 가지고 다시 켜지질 않으니까 이런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걸 구매하셔야 이렇게 강제로 그냥 켜놓은 상태로 했다가 이 타이머가 돌아가면서 꺼졌다 켜졌다 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요런 열풍기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 또는 요런 스토브 같은 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요런 걸로 하셔도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기계식으로 온오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스토브 방식은 너무 가까이 붙여놓으면은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요것도 적절히 조절해 가시면서 스토브나 또는 이런 조그만한 열풍기 같은 걸 이용해서 동파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량기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복도에 보시면 이제 소화전 밑에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계량기가 있어요. 그 계량기를 열어보시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이게 오래돼가지고 스티로폼이 이렇게 좀 많이 삭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헌옷 같은 거를 집어넣어 놨는데요. 이 헌옷 같은 걸 넣어서 여기에 이제 그나마 공기층이 좀, 그나마 찬 공기가 좀 못 들어오게 해서 지금 동파가 된 적이 없었는데, 이 수도 미터기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춥게 되면은 이렇게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깨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복도 창문 같은 거 다 닫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단열 스티로폼 같은 거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하면 헌옷 같은 거 집어넣어서 동파되지 않게끔 하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계량기가 만약에 얼었을 때는 뜨거운 물을 빨리 부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녹여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드라이기 같은 걸로 갖고 가셔서 거기에 이제 서서히 녹이시면서 하시고, 이 계량기가 깨져가지고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은 반드시 상하수도 사업본부에 수도가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보시면 바닥에 보통 이런 뚜껑 같은 게 있는데요. 뚜껑이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메인으로 하나가 있고, 집집마다 벽에 그 문 옆에 보시면은 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요 마개랑 스티로폼이랑 이렇게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뚜껑은 어디가 이제 없어지고 그냥 얘만 덩그러니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규격은 똑같으니까 요것만 따로 구매하셔서 안에 설치를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단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도 좀 돈 아깝다 싶으시면 헌옷 같은 걸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생긴 거는 요런 식으로 이게 땅에 박혀가지고 수도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방식으로 생겼습니다. 요것도 보시면은 이 규격에 맞춰서 요런 것도 판매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보시면은 별의별 게 다 팔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도 이제 요렇게 보온재가 다 싸져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이 보일러로 들어가는 직수 배관을 이렇게 다 해주셔야 돼요. 혹시 보일러가 만약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게 동파가 될 수 있겠다 싶으시면은 요 보일러로 들어가는 배관에 아까 말한 열선을 감아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요 보온재랑 열선이랑 겹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단열 같은 걸 꼼꼼하게 해서 온도가 너무 내려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계량기 동파 방지하는 방법과 타이머를 이용해서 보일러실 수전을 동파시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번 겨울 상당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보온재 같은 거 나중에 다 떨어지면 구매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구매를 해 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외부 수도 부동전인데요. 이 부동전이 보시면은 요 앞쪽에 수도 꼭지가 연결되고 요 위쪽에서도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 방법이 있는데, 요 앞쪽의 수도꼭지는 이제 요 하절기죠, 하절기. 그 동절기가 아닌 하절기에서는 요 상부현들을 열어두고 수도꼭지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동절기에는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요걸로만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도꼭지에 물이 들어있어서 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시고 요걸로만 잠그시게 되면은 그 물이 다시 빠져나가서 요 밑에서 다시 이제 물이 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이 얼지 않게끔 하는 그런 되게 아이디어 좋은 부동전이죠. 그래서 보통 시골에 가시면은 이렇게 부동전이 되어 있는데 의외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겨울에는 요 위에 것만 활용하시고 겨울 아닐 때는 요 수도꼭지를 활용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설치하실 때 요게 이제 모래자갈 같은 거를 깔아 놓으시고 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주변 모래랑 자갈로 채워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물이 못 빠져나가고 여기서 얼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